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잉 라오셔입니다. 중국대학교 준비하고 이번에 좋은 결과 내서 가는 친구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려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는 친구들한테 중국대학교 가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요. 예, 어떤 선물이냐고요? 예방주사 한 대 놔드리려고 해요. 나 위방전. 네. 자, 여러분들이 청문회 꿈을 가지고 대학교를 준비하고 이제 가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리 해야 될 게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정보 정도는 듣고 가야 되는데 하는 한 두 가지 입장에서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교가 중국 최고의 명문대, 북경대, 청와대, 북단대, 인민대, 복단대 이런 학교가 됐던, 아니면은 HSK만 가지고 가는 그런 대학교들이 됐던, 그 다음에 전공은 공대가 됐던, 상대가 됐던, 또 인문사회가 계열이 됐던, 어문계열이 됐던 어떤 전공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은 나름 해갖고 가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너무 많은 대학교, 너무 많은 전공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예시로 들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의 어떤 경제학과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 정도면 사실은 이 학생이 한국에서 다녔으면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주위의 삼촌, 아빠한테 그럴 거예요. 야, 어떤 대학교, 어떤 경제학과는 뭐 어떤 특색이 있고 거기 뭐 이 정도 해갖고 가야 되지 않아? 하고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국대학교는 그런 얘기를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몇 사람 없거든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정보가 없이 대학교를 딱 들어가고 나면은 좀 멍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중국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충분히 그렇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권하는 거는 경제학도라고 하면 최소한 경제학 원론 정도는 영어 원서로 미리 교재를 구매해서 정독 정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중국의 명문대학교들이 가면은 교환교수 온 교수님들이 있어요. 뭐 하버드 출신이나 옥스퍼드 출신이나 그 명문대끼리 이렇게 교류하면서 교환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그냥 뭐 처음부터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수업을 할 확률이 한 6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영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꼭 원서를 보셔가지고 극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뭐 한국도 이 경제학이라는, 뭐 경제학이라는 게 한국이 틀리고 중국이 틀리겠습니까? 그 좀 디테일에 들어가고 그 배경에 들어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거는 그 이렇게 수학으로 어떤 학문을 풀어내는 게 나름 경제학이잖아요. 예, 뭐 경영학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런데 의외로 중국 대학교들은 이 수학에 대한 요구가 우리보다 더 높은 부분이 있어요. 경제학도 그렇고 아닌 부분, 아닌 전공의 경우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은 내가 전공이 영문이 아니어도 영어학이 아니어도 대학교 다니면 교양 영어 정도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 학기 정도 뭐 교양 영어도 하고 교양 국어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 대학교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교양 수업 교양 필수 과목에 대학 수학 A, B, C, 그러니까 학과에 따라서 조금 A, B, C를 선택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하는데, 이 교양 수업에 수학이 있어요. 그것도 한 학기, 두 학기, 5학점씩 두 학기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하는데 우리 유학을 간 학생들이 대학을
진로를 선택하면서 정보가 한국에서보다는 좀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학이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하나 이런 준비를 안 하고 막 가다 보니까 또 그리고 중국 대학교 자체는 수학 수업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조금 엇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기 전에 대학 고등수학 정도는 좀 반드시 해서 미적분 그다음에 선형대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딱 1학기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대학 생활이 좀 스트레스가 적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대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 좀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요, 기숙사 도서관이에요. 놀 여력이 없어요. 놀면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야기 드릴 그런 이제 사단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대학교 가는 친구들한테 꼭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인지를 하시고 그런 선행학습을 좀 하셔라 라는 이야기 꼭 예방주사 1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자극적으로 제가 좀 타이틀을 한번 달아볼게요. 중국대학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잘리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학사경고 언제 받냐는 얘기죠. 중국대학교는 보통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보내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연락이 와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연락 오면은 저는 감 딱 와요. 감 딱 와. 네네. 한 1년 만에 오면은 이제 반가워서 하는데 2년 만에 오면은 이제 뭐 예측이 가는 거죠. 학교한테 이제 학사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학교에 이제 갔는데 밥 카드 안 되고 그 다음에 등록금 내려고 그러는데 너는 등록금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학사 경고를 받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3학년 올라갈 텐데 중국 대학교는 학점이 25학점이나 28학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사 경고가 나와요. 과목으로 보면은 8과목 내외거든요. 예. 보통 전공이 3학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수학이 이게 또 학점도 세요. 5학점이에요. 그래서 대학 수학 예를 들어서 상 1학기, 하 2학기 두 개 펑크 나면 10학점이죠. 거기다가 전공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학생들이 아파가지고 그 시험을 대비를 못했든지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출석을 못 갔든지 아니면 내가 본래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어떤 것들을 못 받아들였든지 어쨌든 한 5과목 정도에다가 대학 수학 물리 정도 이렇게 펑크 나면은 25학점, 28학점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그때 되면은 막 애들이 뭐 군대 간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 내용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군대 갔다 와고 복학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정말 허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대학교는 25학점에서 28학점 정도 나오면은 이제 학교를 더 못 다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제가 또 뭐 구체적인 학과를 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개인적인 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고요. 보통 이렇게 전공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공계열 가는 학생들은 그게 이공계열 학생들 가는 최고의 청와대라든지 상위교통대라든지 항공대라든지 뭐 북경대 이번에도 북경대는 청와대가 이제 좀 어렵게 뽑으면서 북경대에도 뭐 화학 공정이라든지 또 뭐 이번에 심리학과 많이 갔던데 그러고 또 뭐 환경학과 이런 데가 예전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 시험을 안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보니까 허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북경대 이과나 그다음에 청와대 이쪽이나 이공계열이나 그다음에 상해교통대, 항공대, 뭐 이고 북경 이공대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한 50에서 60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특히 청와대는
4년 전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갈 때도 이랬는데 요즘에는 서류로 들어가잖아요. 뭐 SAT 점수 높은 애들 IB, AP. 근데 IB, AP나 SAT가 중국 수학, 물리, 화학보다는 이렇게 그 내용의 내용의 깊은 심도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중국 그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를 준비 안 했던 학생들이 청와대 가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보다가 더 이렇게 졸업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차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겁날 정도로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졸업하는 환경이 좀 정말 녹록치 않다. 그래서 20개월 가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 마음 단단히 먹고 가서 준비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도 조금 많이 어려워해요. 제가 그 예방주사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학을 많이 중시하는 그런 중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상경계열 간 학생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신방이나 법학이나 이쪽 가는 학생들 그리고 뭐 거기에도 이제 수학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 북경 체대 보낸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선생님 저도 수학 한 학기 두 학기 했다고 막 중국 애들하고 좀 보는데 참 어려웠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도 찾기도 하고 좀 뭐 커닝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문 계열 대외 한어 계열 빼놓고는 인문사회 계열에서 이제 그렇게 다 수학을 이제 보는데 그래도 이쪽 학생들은 한두 과목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나머지는 뭐 레포트를 쓴다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중국어만 되면 그 공부해갖고 가는데 큰 성실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대학교에서 그 졸업하는 어려운 순서를 보면은 이과, 이공, 그 다음에 상경계열, 그 다음에 인문사회, 그 다음에 이제 어문 요 수준으로 어렵다. 그리고 졸업하는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공계열은 뭐 한 50% 이내, 사실은 50%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도 한 20, 30% 정도는 중간에 아웃되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는 그보다 좀 더 적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나 25학점에서 28학점이 안 되면 좀 사단이 나는구나. 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맞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제가 뚜닝 선생님이 드리는 선물이라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가시면은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의 이제 희망대로 왔잖아요. 나 북경대 갈래. 나 청와대 갈래. 나 북단대 갈래. 이제 희망대로 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희망이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제 전략을 갖고 가셔야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학교, 그 전공 가서 어떻게 어떤 과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을 잘 짜서 여러분들 준비한 대학, 여러분들 가는 대학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저 구독도 좀 해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再见。